안녕하십니까. 경영통계학 재정일입니다. 오늘은 제10주차 1교시 추정입니다. 강의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의 강의 주제, 추정을 이해하고 점 추정의 조건을 파악하겠습니다. 구간 추정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의 세부 내용, 점 추정의 불편성, 효율성, 일치성, 충분성 공부합니다. 추정의 이해, 우리가 그동안 추정했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추정 공부하게 됩니다. 추정과 가설 검정이 있어요. 그럼 먼저 추정이란 정의예요.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의 통계량을 이용해서 모집단의 모수를 예측하는 일련의 과정, 즉 통계량으로 모수를 예측, 추정하는 과정, 추정이라고 불러요. 반면 가설 검정이 있어요. 모집단 모수에 대한 연구가설의 채택 여부를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의 통계량을 이용해서 검증하는 일련의 과정. 이건 뭐 말만 들어서는 모르겠어요. 페이지 넘겨서 오늘은 10장에서는 추정 공부하고요. 가설은 11장에 공부하게 돼요. 그래도 추정과 가설 검정은 서로 뭐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추정의 개념 공부할 것이고 가설이 무엇인지만 살짝 맛보기 보여드릴 거예요. 모집단 있어요. 모집단을 추출하겠죠. 그게 바로 표본이 되겠죠. 앞에서 많이 공부했어요. 표본에 대한 자료를 통계량이라고 그래요. 이 통계량을 가지고 우리가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하는 거예요.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하는 거예요. 그때 추정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점 추정이 있고요. 구간 추정,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 1교시에는 이 점 추정 위주로 공부할 거고요. 아마 2교시 때는 주로 구간 추정 가지고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점 추정이 무엇인지 구간 추정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뭐 9장을 통해서 자세하게 공부할 거고요. 10장이네요. 10장을 통해서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 추정이 있는데 이 가설 검정은 무엇인가요? 라는 거예요. 가설 검정. 우리가 가끔 가설을 말하지 않나요? 내가 뭐뭐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학과 남학생들 평균 키는 175가 넘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가설이에요. 우리 학과 남학생들의 평균 키는 175가 넘어요 라고 말을 해. 그럼 여학생들이 보니까 에게 아닌데 그러겠죠. 에게 왜 그래? 남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 있다고 치면 그 중에서 한 20명만 표본 추출하는 거예요. 100명 중에서 20명을 표본 추출해 가지고 수명의 키를 재보는 거죠. 이해가나요? 수명 키를 재보면 통계량이 나오겠죠. 그거 가지고 이 모집단 100명을 우리가 가설 검증하는 거예요. 맞는지 틀리는지. 그 방법은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또 하나, 또 남학생만 예를 들면 또 그러겠죠. 여학생들, 우리 학과 여학생들 몸무게는 평균이 53kg 많이 봐줬어요. 53kg 이하예요. 그럴 때 몇몇 남학생들이 아닌데요. 그러면 100명의 여학생 중에서 또 여학생 수명 선발해가지고 무작위 추출해서 또 샘플이 있으니까 또 키를 몸무게를 재보겠죠. 재보면 맞는지 틀리는지 나오겠죠. 바로 그런 거예요. 가설하는 거예요. 뭐뭐라면 진짜 샘플을 추출해가지고 통계치를 구해서 맞는지 틀리는지 재보는 건데 검증하는 건데 그거는 제 뒷부분에서 또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건데 오늘 공부할 내용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점 추정.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의 값을 하나의 수치로 예측하는 거예요. 하나의 수치로. 예를 들어서 S대학교 학생들의 총 평균 키는 168cm입니다. 라고 딱 말하는 거죠. 평균이죠. 네. 아마 샘플이 5,000명 학생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00명을 선발해서 표본을 추정한 게 이 100명에 대한 평균 키가 168이었나 봐요. 100명에 대한 평균 키가 168이니까 5,000명도 168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점 추정이라고 그래요. 그냥 한 수치만 딱 말하는 거. 이번에는 구간 추정이 있어요. 추정에는 점 추정 있고 구간 추정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구간 추정이에요.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를 구간으로 예측하는 거예요. 모수가 존재하리라 예상되는 신뢰 구간과 그 가능성을 나타내는 신뢰 수준이 필요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설명해 줄 거예요. 앞에 점 추정에서는 표본이 168이니까 모집단도 168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내 구간 추정은 표본이 168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cm 마이너스 4cm 플러스 4cm 해가지고 164에서 172 사이에 우리 학교 학생들의 평균 키가 들어올 확률이 95%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신뢰 구간이 있고 신뢰 수준이 있는 거죠. 신뢰 구간은 뭐죠? 164에서 172 요 사이에 우리 학교 학생들의 평균 키가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어요? 신뢰 수준은 95%예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나요? 따라서 168 하나만 딱 말하는 건 점 추정. 164에서 172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95%예요 라고 말하는 건 구간 추정이에요. 이해가나요? 그럼 우리 통계학에서는요, 앞으로 공부할 통계학은 구간 추정을 공부하겠죠. 점 추정만 공부하게 되면 재미없잖아요. 추정도 필요 없고 아마 가설 검증도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점 추정이 무엇인지는 알아봐야 되겠죠. 넘어갈게요. 추정의 개념.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분석한 통계량을 이용해서 모집단의 모수를 예측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모집단의 평균을 예측하는 거예요. 앞에서 봤어요. 그렇죠? 앞에서 우리가 봤어요. 표본 평균 168 나왔어요. 맞죠? 모집단의 평균을 예측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점추정. 표본이 168이니까 모집단도 168이야 라고 말하는 건 점추정. 딱 하나만. 반면 168을 중심으로 해서 마이너스 4 플러스 4. 따라서 164와 172 사이에 들어갈 확률은 95%예요 라고 말하는 건 구간 추정. 이제 여러분들 점 추정과 구간 추정의 차이는 이제 이해 가셨을 걸로 알아요. 한 번 더 반복하는 거네요.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했어요. 그래서 표본 추출한 통계량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본 거예요. 이게 표본에 대한 평균이에요. 연필이 잘 안 보여요? 네, 이게 표본에 대한 평균이에요. 앞에서 예를 들어보니까 168cm래요. 우리 학교 학생들. 이만큼 오차가 생기겠죠? 모집단은. 표본 평균이 168이니까 모집단의 평균도 168이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점 추정이고, 구간 추정의 경우에는 168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만큼 또는 이만큼의 구간이 있어요. 이 구간 안에 들어올 확률이 95%라는 얘기겠죠. 그걸 요만큼은 어떻게 빠져요? 어떻게 정하나요? 이게 뭐죠? 표본일 경우에 표본에서 이만큼을 빼는 거예요. 요거는요, 표준 편차죠. 표본의 표준 편차. 이거는요, 수치예요. 수치. 숫자, 수치. 또 이만큼 더해요. 아, 그냥 지나갈까봐요?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수치. 수치.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앞에서 공부했죠? 표준 편차.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 이만큼 더해준다고 그랬죠? 똑같아요. 네, 똑같은 거 더해줘요. 똑같은 거 빼주고 똑같은 거 더해주는데
이거는 표준 편차고 이거는요 수치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앞에서 경험 법칙, 제가 여러분께 경험 법칙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도록 부탁했었죠. 이렇게 있었잖아요. 미안해요, 예쁘지 않아서. 예. 뭐 X바를 해도 뮤라고 할게요. 그냥 평균이에요. 이만큼 평균에서부터 1 표준편차 빼주는 거고 평균으로부터 1 표준편차 더해준 거잖아요. 요 구간은. 기억하죠? 또 뭐가 있었죠? 평균으로부터 2 표준편차 빼주고 평균으로부터 2 표준편차 더해줬잖아요. 그럼 요게 되겠죠. 요게. 기억하죠? 그럼 여기서 뭐겠어요? 요 구간이 66.8인가요? 예, 66.8 몇 퍼센트? 요게 99.44인가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변하는 게 뭐가 있었죠? 평균하고 표준편차는 똑같아요. 근데 앞에 여기 1이냐 2냐 변하잖아요. 숫자가 변하잖아요. 이해가죠? 평균하고 표준편차는 똑같아요. 이 평균하고 표준편차 똑같은데 뭘 빼주고 뭘 더해줄 때 숫자가 변하잖아요. 숫자가 변하죠? 이건 숫자예요. 여기서 1 표준편차 빼주고 2 표준편차 빼주고 하나 더 나가면 빼기 3 표준편차 나오잖아요. 3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 1.5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5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8일 수도 있고 뭐가 변해요? 표준편차 앞에 숫자가 변하잖아요. 숫자가 변할수록 뭐가 변해요? 이 범위가 변하겠죠. 이 범위는 왜 변해요? 퍼센트에 따라서 95% 신뢰 구간이냐 99%냐 67%냐 따라서 이 숫자가 변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건 수치예요. 뭘로 결정된다고요? 신뢰 수준에 따라서 또 설명할 거예요. 뒤에서. 그 사이에 설명하는 사이에 읽어보셨죠? 읽는 거 생략. 점 추정과 구간 추정이 있어요. 한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점 추정,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를 하나의 수치로 추정하는 거예요. 구간 추정,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가 존재하리라 예상하는 구간을 정하여 추정하는 거예요. 모수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뢰 구간과 그 가능성을 나타내는 신뢰 수준이 필요해요. 앞에서 설명드렸죠? 신뢰 수준에 따라서 신뢰 구간이 변해요. 신뢰 수준에 따라서. 무슨 말이냐고요? 경험 법칙. 경험 법칙. 여기서부터 변하지. 앞에서 했던 거 또 그려줄게요. 제가 이거 강의 할 때도 계속 이랬었어요. 여러분들이 집중을 안 하기 때문에. 난 분명히 설명했는데 언제 그랬어요? 그래요. 맞죠? 이렇게 됐잖아요. 요 구간 신뢰 수준에 따라서 66.7%에 따라서는 1이 되는 거고 이게 99.44%가 되면 여기 2가 돼요. 앞에가. 신뢰 수준이 66.7%에 따라서는 세타가 1세타였고 이게 99.44%가 되면 예를 들어서 2세타가 됐었잖아요. 그 말입니다. 구간이 변하죠? 그 이야기예요. 커피 한 잔 마실게요. 한 잔 마실게요. 목이 좀 아파요. 점 추정이에요. 점 추정. 네, 점 추정. 표본으로 뽑은 S대학교 학생 100명의 평균 키는 168cm입니다. 따라서 모집단인 S대학교 전체 학생 5,000명의 평균 키를 표본 평균 168로 추정하는 거예요. 표본이 평균 키가 168이니까 모집단 평균 키도 168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으나 100명이 평균 키가 5,000명을 대표할 수는 딱 맞는다고 할 수는 없겠죠. 어느 정도 오차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점 추정은 표본의 평균을 모집단 전체 평균으로 인정하자라는 게 추정하자라는 게 점 추정이에요. 이제 구간 추정에서 앞서 말한 대로 신뢰 수준액이 나왔었죠.
신뢰 수준 뭐였었죠? 90% 신뢰 수준, 95% 신뢰 수준, 99% 신뢰 수준 있었었죠? 경험 없이. 어머, 지겹게 또 해요. 지겹게 보세요. 머릿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요거. 가요?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저한테 욕하는 게 좋아요. 대놓고 욕하는 게 편합니다. 이게 저도 마음 편해요. 가시죠? 요 구간 66.7%, 요 구간 95%, 이 구간 99%, 99점 뭐뭐뭐. 이해가시죠? 그거예요. 구간은요, 구간 추정은 신뢰 수준이 먼저 필요해요. 먼저 있어야 되겠죠. 일정한 신뢰 구간상에 모수가 존재할 것이라 믿는 수준, 연구자의 믿음 정도를 말합니다. 신뢰 수준, 또 말해요. 90%, 95%, 99% 신뢰 수준. 표본 통계량을 중심으로 형성된 신뢰 구간 내 실제 모수가 존재할 확률 90% 존재할 거예요. 95% 존재할 거예요. 99% 존재할 거예요. 에 따라서 허용 오차 수준 결정되겠죠. 90% 신뢰 수준이면 오차는 10%가 틀리겠죠. 95%라면 오차는 5%일 거고 99%면 오차는 1%가 되는 거겠죠. 이해 가나요? 따라서 이 알파라는 거는 오차, 허용 오차 수준이에요. 오차 허용 수준이라고 해요. 따라서 신뢰 수준은 1-알파가 되는 거겠죠. 95% 신뢰 수준, 그러면 그게 1-알파가 돼요. 그럼 알파는 얼마가 되겠어요? 5%가 되는 거겠죠. 너무너무 쉬워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문제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통과. 신뢰 구간. 정해진 신뢰 수준에 따라서 실제 모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 요거죠. 요거. 뒤에 그림 나오겠으나 확실하게 하고 이게 1-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와 여기 합치면요. 이게 알파가 되는 거죠. 두 개 합치면. 이게 알파, 이게 알파. 따라서 이 구간은 2분지 알파. 이 구간도 2분지 알파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구간을 예를 들어서 다시 말해서 95%라면 95%가 1-알파가 되는 거예요. 신뢰 수준에 따라서 신뢰 구간이 결정돼요. 이 통계학이나 수학에서는 이 용어를 이해하면 절반 이상 여러분들이 공부를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의 뜻을 이해를 하세요. 암기할 필요 없어요. 암기하면 돌아서면 까먹어요. 구간 추정, 신뢰 구간. 표본의 크기 100명이었어요. 표본의 평균이 168이었다고 그랬죠? 근데 표본의 분산을 말하는 게 64가 나왔어요. 표본의 분산이. 그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표준 오차를 구해보니까 0.8cm예요. 왜? 왜?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거는요. 분산은 64인데, 왜? 어떻게 하죠? 뭐였나요? 분산이니까 n에 뭐였었죠? 세타 제곱했나요? 그쵸? 이게 분산이죠? 그럼 표준 편차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다가 루트 씌웠죠? 그럼 루트 n에 이거였죠? 그럼 이거는 뭐였죠? 100명이니까 루트 100이니까 10이 되죠? 분산이 64니까 표준 편차는 8이죠? 8이죠? 그럼 뭐가 나와요? 0.8이 나왔네요. 표본에 대한 분산이 64니까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는 8이 아니고 8이라고 하는 건 모집단에서 표준 편차가 8이나 표본 평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루트 n으로 나눠준다고 했죠? 루트 n 나눠주니까 0.8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이거 지금 할 시간은 아니나 여러분들이 혹시 모를까봐 한 번 더 설명해 준 거예요. 쫙 하니까 이게 168이에요. 예쁘지 않아도 이해해요. 줄자가 없어요. 168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1.57이에요. 0.8인데 왜 1.57이에요? 그 설명해 줄 거예요. 왜? 95%이기 때문에 그래요. 95% 신뢰 수준이기 때문에
95.44였다면 표준 편차에다가 2를 곱했겠죠? 2. 그러면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1.6을 할 텐데 이거는 95%이기 때문에 1.57한 거예요. 그거요. 제가 설명해 줄 거예요. 뒷장 가서. 0.8 곱하기 1.96 하게 되면 1.57 나와요. 왜 1.96이에요? 뒷장 가서 나와요. 네. 왜? 95%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95.44%일 때 2였잖아, 2. 또 설명해 줘야 돼요. 여기서 95.44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95.44일 때 평균으로부터 마이너스 2세타, 평균으로부터 플러스 2세타 했잖아요. 2잖아요. 근데 이거는 95잖아요. 95니까 약간 작은 1.96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0.8 곱하기 1.96 하면 1.57이에요. 이렇게 말했는데 모르면 고민하지 말아요. 뒷장에 또 설명 나오니까요. 따라서 166.43부터 169.57. 168에서 마이너스 1.57 하니까 요거. 168에서 1.57 더하니까 이거예요.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이 95%란 얘기예요. 우리 학교 학생들의 평균 키가. 표본에 대한 평균은 168이고요. 100명에 대한 평균은 168이고요. 근데 5,000명에 대한 평균 키는 166과 169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95%예요 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어요? 95%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뭐 살다 보니까 100%는 없는 거니까 5% 정도 오차는 있을 수 있겠죠. 이해 갔으니까 통과. 이해를 안 가신 분들은 이거 이 페이지 다시 듣고 오세요. 점 추정과 구간 추정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예요. 모집단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 2, 3, 4, 5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중에 2명을 아마 선발하나 봐요. 2명을. 5명 중에 2명을 선발하니까 10가지 경우의 수가 있대요. 10가지 경우의 수가 있대요. 써야 되나요? 1, 2가 있고 1, 3, 1, 4, 1, 5, 2, 3인가? 2, 3, 2, 1, 2, 3, 네, 2, 4, 2, 5, 3, 4, 3, 5, 4, 5,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맞네요. 다행이네. 이 10가지가 있어요. 이게 표본 공간이죠. 총 10가지가 나왔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어느 거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표본이라는 게. 그렇지 않을까요? 5개 중에서 2개를 선발하다 보니 요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요런 거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표본을 분석할 때는 요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10개 중에서 어느 하나만 선택해 가지고 우리가 분석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통계량이라고 그래요. 5개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샘플 2개를 골랐어요. 2개를 고른 거 가지고 우리가 그걸 통계량이라고 그래요. 이 10가지 경우의 수에서 어느 한 가지 고른 거 가지고 우리가 통계량을 구해요. 거기에 대한 평균을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 점추정이라고 그래요. 여기 표본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구간 추정을 하는 걸 우리가 구간 추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점 추정과 구간 추정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했으리라고 믿어요. 아시겠죠? 물론 5개 중에 2개 선발을 했다는 얘기는 좀 극단적인 사례예요. 이해가시죠? 5,000명 중에서 100명 그러면 신뢰성이 있는 거죠. 30개 넘었었으니까. 근데 극단적인 사례인데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이해 갔으니까 통과. 구간 추정. 모집단 평균이 존재할 것이라 생각되는 구간으로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합니다. 모수가 구간 내에 포함될 확률을 나타내는 신뢰 수준은 1-알파는 요거 노란색 1-알파는
연구 조사의 목적에 따라서 90%, 95%, 99% 등으로 정할 수가 있어요 라고 돼 있어요. 이해가시죠? 이 노란 선을 1-알파인데 이거를 90으로 할 거냐 95로 할 거냐 99로 할 거냐. 그리고 여기는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요건 변하지 않아요. 요거는 변하지 않는데 또 표준 편차도 변하지 않아요. 요것도 변하지 않아요. 요것도 변하지 않아요. 요것도 변하지 않아요. 근데 뭐가 변해요? 요거 실내 구간 수정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 요게 변하는 거예요. 요게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게 넓어지겠죠. 더 요게 좁아지면 더 좁아지겠죠. 미안해요. 그림에 줄자가 없어가지고. 이해 가시죠? 실내 수준에 따라서 실내 구간이 변하는구나. 뭐가 변한다고요? 이게 수치가 변하는 거예요. 1이거나 2가 되거나 3이 되거나 1.5가 되거나 0.5가 되거나 요게 변하는 거예요. 아시죠? 뭐에 따라서? 요 t값을 결정하는 알파에 따라서. 요 t가 뭔데 자꾸 나와요? 이것도 설명해 줄 거예요. 정규 분포랑 유사한 거예요. 요 분포 모양을 우리가 t분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정규 분포가 아니에요? 정규 분포라고 우리가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확답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 모두 다 우리가 그냥 t분포 그래요. 우리가 사각형이 있잖아요. 정사각형이다, 직사각형이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사각형이 정사각형인지 직사각형인지 말은 뭔지 100% 확신을 못 하잖아요. 그 뭐라고 말해요? 그냥 사각형. 아시죠? 이런 분포도 정규 분포란 말은 어떤 확신이 없잖아요.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다 t분포 그러면 되는 거예요. 포괄적인 거예요. 이제 점추정, 오늘의 공부할 사항 점추정. 그 점추정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점추정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려면 표본을 여러 개 뽑아봤어요. 표본을 여러 개 뽑아봤을 때 이 평균이 변하면 되겠어? 평균이 변하면 안 되겠죠? 표본 하나 골라가지고 평균치 구해봤어요. 두 번째 표본 가지고 또 구해봤어요. 그럴 때 이 편차가 많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첫 번째 표준에 대한 평균치나 두 번째 평균에 대한 표준치가 비슷해야 되겠죠. 같으면 더 좋은 거고요. 그렇죠? 이 편차가 작아야 되겠죠. 그걸 불편성이라고 그래요. 몸이 불편한 게 아니고요. 편차가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돼요. 편차가 없어야 돼요. 그런 성질이에요. 효율성. 요 그래프 두 개 보시면 돼요. 뭐 내용 보면 여러분들 머리 아프고요. 두 개 보시면 평균으로부터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분산된 게 넓은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게 더 신뢰성이 높을까요? 이 좁은 게 좋겠죠? 뾰준 게. 그렇죠? 이 좁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분산이 작아야 되죠. 분산이 작을수록, 즉 평균을 중심으로 밀집도가 높을수록 그만큼 신뢰성이 높아지겠죠. 그만큼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효율성이라고 그래요.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흩어져 있어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이왕이면 분산이 작았으면 좋겠다. 그게 효율적이다 라고 되는 거예요. 내가 토익을 시험 볼 건데 이번 달에 토익 시험 볼 건데 나는 500점서부터 900점 사이야 내 평균은. 이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이번에 시험 볼 건데 500에서 900 사이야. 문제 있지 않겠어요? 대략 한 700에서부터 나는 한 750 사이야. 그래도 신뢰성이 좀 가죠. 바로 그 이야기예요. 일치성. 표본을 2개를 했을 때나 10개를 했을 때나 50개 했을 때나 200개 했을 때나 뭐가 일치해요? 평균이 일치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2개 했을 때나 표본 2개 했을 때나 10개 했을 때나 50개 했을 때나 200개 했을 때나 표본에 대한 평균이 거의 같더라 일치하더라. 그럼 전추정에 대한 신뢰성이 무지하게 높아지겠죠. 불편성 했죠? 효율성 했죠? 일치성까지 공부했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점 추정에 우리가 통계학에서 점 추정을 공부하지는 않으나 점 추정이 있다는 건 우리가 이제 알았고, 점 추정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려면 어쩐다고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야 돼요. 불편성, 효율성, 일치성이 있다면 점 추정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겠죠. 구간 추정이에요.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예요. 이걸 왜 했냐? 2교시 때부터 공부할 건데요. 미리 맛배기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미리 맛배기. 아시겠어요? 1-알파가 0.95, 95%란 얘기예요. 근데 이건 뭐예요? 요건 아마 요거겠죠? 요거는 이제 Z값이겠죠? 그쵸? 요거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95%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96 플러스 1.96이에요.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요게 1-알파 신뢰 구간이 0.9, 95%다 보니까 요거 합쳐서는 뭐가 돼요? 0.05가 돼야 되겠죠. 이 녹색깔 합치면 0.05가 되겠죠. 5%. 그러니까 반반이니까 0.025, 0.025. 이해가시죠? 요게 2분지 알파, 2분지 알파. 두 개 합치면 알파가 되겠죠. 이해가나요? 이거 초등학생도 이해가는 수준입니다. 1-알파가 신뢰 수준이에요. 0.95라는 얘기는 95%라는 얘기예요. 그럼 오차는요? 요만큼 오차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요 오차 허용 범위가 얼마예요? 5%예요. 근데 양쪽이 흩어져 반반씩 있잖아요. 2.5%, 2.5%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이게 신뢰 수준이고 가운데 있는 알파라는 게 오차 허용 범위예요. 2분지 알파, 2분지 알파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96 플러스 1.96이 왜 나왔다고요? 95%이기 때문에요. 앞에서 95.44일 때는 95.44일 때는 이게 얼마였죠? 95.44일 때 마이너스 2 플러스 2였어요. 가시죠? 이해가시죠? 뮤 빼기 2알파 뮤 플러스 2알파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2란 말이에요. 여가 아시죠? 여가 마이너스 2. 근데 95%이기 때문에 95.44보다 약간 작잖아요. 작으니까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1.96이라고요. 약간 두른다고요. 이해가시죠? 95.44일 때는 마이너스 2인데 플러스 2인데 95%이기 때문에 약간 작아진다고요. 그래서 1.96이라고요. 마이너스 1.96 플러스 1.96 아시겠어요? 요 마이너스 1.96 플러스 1.96은요 95% 신뢰수 나올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95.44보다 약간 작았는데 1.96이죠. 이해 가시죠? 이거 알아야 다음 시간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복습하시라고 미리 예습하시라고 제가 맛배기 미리 보여드리고 1교시 끝납니다. 학습 정리, 구간 추정, 필요성.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표본 평균은 모평균 가까이 근접하지만 점 추정에 의한 표본 평균이 모평균과 일치할 가능성은 낮아요. 모수를 점 추정으로 추정하는 것보다는 모수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을 정하고 추정하는 것이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우리가 구간 추정이라 한다라고 부릅니다. 점 추정은 표본에서 구한 추정값이 모수의 실제값과 얼마나 가까운지에 대한 개념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점 추정의 오차의 개념을 포함하여 신뢰 구간을 추정하고 있어요. 신뢰 구간은 모수가 일정한 확률로 포함되리라 기대되는 구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